먼저 퀴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손을 떼지 말고 4개의 직선을 그어서 9개의 점을 모두 연결하시오. 이러한 류의 퀴즈는 요즘은 아주 흔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퀴즈가 아주 생소했습니다. 제 전공이 국어교육이고 철학을 부전공했는데 그때 철학과 교수님이 냈던 퀴즈입니다. 보는 순간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학생들은 못 풀고 있어요. 그 학생들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천만에 머리가 나빠서 못 푼 것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셋, 넷,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까지 나옵니다. 셋, 그리고 넷.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못해?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가도 되는데 요 속에서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식과 고정관념의 틀 속에다가 생각을 가둬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틀 속으로 갇히기 쉬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철학의 기본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래된 낡은 퀴즈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 그것을 던져버려야 이 영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떨쳐내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외를 야마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마토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야마토인데 이 외를 야마토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외는 야마토가 아닙니다. 외는 와, 왈, 왓 등으로 구성되는 말을 이렇게 음차하여 적은 것입니다. 음차 표기입니다. 다르게는 화, 화다, 파다 등으로도 적었는데 이 와는 원시어수 부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울에서 부전되고 분화된 한국어 밭, 논밭의 밭, 바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일본어로는 밭을 하타라고 바다를 와타라 합니다. 밭을 제주도 방언으로 왓이라고 합니다. 곧자 와의 왈도 왓과 사실은 같은 말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그 왓에서 받침 소리가 약해지면 와가 됩니다. 여기에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있습니다.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이렇게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신라라고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망하기 전에는 여기를 신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일본이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일본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외가 아직 존속하고 있을 때는 이 외를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를 신라라 하는 것과 백제를 신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와 일본은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일본 서기에도 외와 일본을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라라는 국명을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고려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백제고
고려, 백제 이렇게 신라 나눠졌다가 고려가 이 전체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땅이었던 이 영토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써놓고 고려라고 읽는다면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라라고 읽어야지 고려라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여기가 왜인데 왜라고 와를 적었던 왜 이것을 나중에 야마토가 통일했다고 해서 이것을 야마토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야마토가 된 이후에는 야마토가 됐지만은 야마토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것을 와를 적은 이것을 야마토라고 읽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를 야마토라고 읽는 것은 신라를 이렇게 써놓고 고려라 읽는 것과 똑같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것을 야마토라고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원래 와, 왈, 왓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외국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인제 대방 동남 대해지중이라. 외인은 대방은 여기를 말합니다. 우리 한반도 말입니다. 대방의 동남쪽 바다 한가운데 있다. 큰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인 이것은 외인자를 붙였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나 다른 책들을 봐도 국가 이름에다가 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선비, 오한, 동의, 한, 마한 지난 변한 한만 썼지 한인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는 왜 뒤에다 인을 붙여놨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외국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자체가 국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일본어로 히토로 합니다. 히토. 이것은 와죠. 와, 히토, 와이토. 원래의 국명이 와이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외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면 관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떨쳐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언어권에 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한국어권과 일본어권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어가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방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여기와 여기의 언어가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랐을 것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언어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의 언어는 차이가 좀 많았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언어끼리 아무래도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기 지역의 언어가 이쪽 멀리 있는 데보다는 가까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임나어 또는 외어가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언어와 상당히 비슷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 백제의 언어는 상당수가 신라어에 흡수되고 일부는 소멸해 갔을 것입니다. 임나어 외어도 일본 전체 일본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중심지가 여기다 보니까 방언으로 그 지위가
밀려나고 대부분은 일본어에 흡수가 되지만 그중 상당수는 소멸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고대 지명, 인명, 국명 등은 일본어로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어로 해독이 안 되는 이 고대의 지명, 인명을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젠 가고시마 축자, 축자는 츠쿠시라고 하죠. 히젠 가고시마 축자는 츠쿠시는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무엇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엉터리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고 여기가 임나다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히젠 가고시마 츠쿠시는 일본어의 사음 훈차가 아니고 한국어의 사음 훈차입니다. 차자 표기 중에서도 음차 훈차와는 달리 사음 훈차는 언어권의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지명 국명이 한국어의 사음 훈차라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그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언어권의 경계를 한국어와 일본어 지금의 국가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언어가 비슷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명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는 가야라고도 하는데 고을 업성 국가를 가리키는 원시효소 구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원시효소 구울은 갈, 걸, 골, 굴, 글, 길, 겔 등으로 부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갈로 부전된 형태, 이 갈은 또 종성자음 부전에 의해서 갈, 갓, 간, 감 등으로 부전이 됩니다. 이 갈의 형태로 부전된 말을 연진 발음하면 가라가 됩니다. 이 가라를 음차 표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를 연진 발음하면서 받침 소리를 약하게 내면은 가야가 됩니다. 또 털, 트럭, 쌀, 쌀락, 숟갈, 숟가락과 같이 가를 가락이라고도 발음했습니다. 갈과 가락의 발음이 서로 넘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음의 부전이라고 합니다. 간으로 부전된 말을 음차 표기한다면은 간, 한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간. 또 다른 한자로 표기한다면은 한이라고 이렇게 음차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지난 변화는 참 한의 그 한입니다. 대한민국 국호에 쓰이는 한 그겁니다. 이 한은 가야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 이 한을 일본어에서는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 한, 간, 갈, 가라, 가락 이러한 말들은 고을 업성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나가라 하면은 임나국, 성산가라 하면 성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를 임나와 똑같은 말,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와 임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도 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는 많지 않고 고대사를 전공한 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 학자들 중에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라와 임나는 다릅니다. 중국의 역사책에도 가라와 임나를 따로따로 다른 나라로 기록해 놓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 송서 2만 열전에 보면 6국 7국이 나오는데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환을 7국이라 했고 거기서 백제를 뺀 왜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환을 6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와 임나를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학자들은 이 송서 2만 열전을 잘 인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6국 7국을 총괄한 것이 안동대장군 외국왕이라 해서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내세운다.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당나라 장초금이 쓴 한원이라는 책에도 가라와 임나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라와 임나는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라와 임나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두 개의 나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나는 미마나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마나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미마나는 일본인들이 이것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국어로 만나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맛을 사음운자에서 만나를 사음운자에서 임나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 만나는 여기에 있었던 말로국, 말라현이라고 됐습니다. 말로국, 말라현. 지금은 송포, 바로 여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가라가 임나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하루빨리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제가 임나의 위치를 여기로 짚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나는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 아니면 경남 김해 또는 대마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인데 한번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좀채로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석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의 해석을 두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원이 해석한 대로 따라서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나자 그 축자국 이천열이,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다. 축자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다면 이런 정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붉은 줄 친 부분의 문장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해석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잘못 해석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북조해.
북조회 이재기림지 서남. 이 조자는 막힐 조자입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이재기림지 서남,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임나가 어디에 있느냐? 계림의 서남 쪽인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고 했다면 여기는 동서남북이 다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했을 텐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고 한 거 보면 이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했는데 여기를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는 곳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본다 했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것자는 갈것자입니다. 이 것자와는 다릅니다. 이 것자는 떨어질 것자입니다. 거리를 나타낼 때, 거리할 때의 것자입니다. 이 것자와 이 것자는 다릅니다. 이 것자는 어떤 것자냐? 미국. 이 문장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미국으로부터 떠난다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미국으로 간다입니다. 갈것자입니다. 나는 미국으로 간다.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 임나자 그 축자국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임나는 축자국으로 간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일본 서기를 편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 이 중심지, 여기서 축자구역입니다. 축자국으로 이천리를 가면은 거기가 임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나는 축자국으로 이천리를 간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문을 잘 못하지만 한문을 잘하는 그 박사들이 왜 이것을 해석을 이상하게 잘못했는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나가 여기에 위치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이 문장을 정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거기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임나가라가 지금의 경북 고령 대가야를 가리킨다는 견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소나갈질지라는 임나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일본에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오호가라에서 왔다. 오호가라의 왕자이고 이름은 도노와 아라사탕이라고 한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 소나갈질지가 한 3년쯤 지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일본 천황이 너희 내 나라 이름을 미마나로 고쳐라 해서 오호가라가 미마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지만은 오호가라가 미마나가 되었다는 내용은 참고로 할 만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이 소나갈질지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갈질지는 일본 서기에 이렇게 세 가지로 표기되어 있고 다른 문헌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지는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무시하고 보면 됩니다. 또 질 또는 사 이런 것들은 사이 시옷, 사이 지엇 정도로 생각해서
좀 무시하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다 동일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일본어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의 관점에서 봐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알았지는 알지를 적은 것입니다. 김알지, 을지문덕의 을지 같은 말입니다. 큰 인물이란 뜻입니다. 위인, 큰 인물이란 뜻입니다. 도노와 아라스 등의 앞부분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똘똘하다, 똑똑하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발음만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똘똘하다, 똑똑하다 할 때 똘똑을 한꺼번에 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표기합니다. 똑. 돌로도 발음되고 독으로도 발음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씨가 느르다, 마음이 아주 넉넉하다, 느르다, 늘 넉넉하다, 그것을 한꺼번에 표기하려면은 이렇게 표기할 것입니다. 이 똘똘하다, 똑똑하다, 똘똘하고 똑똑하고 마음이 느르고 넉넉한 사람, 그리고 큰 인물,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똑록알지입니다. 똑록알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기한 것입니다. 도노와 아라사 등은 도노알뚜를 쓴 것이고 나머지는 똑록알지로 썼습니다. 이 도를 일본어에서는 스로 읽습니다. 스노갈지 빼고 스노갈지, 우로갈지, 스노갈지로 쓴 것입니다.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우사기 알지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우사기는 한국어 토끼를 일본어로 우사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똑갈지였는데 우사기로 일본인들이 상훈차에서 2차 표기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이름이 일본어는 잘 풀리지 않고 한국어의 관점에서 봐야 잘 풀린다는 것은 이 스나갈질지가 속했던 지역의 언어가 한국어 권역에 가까웠다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오호가라 미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인 스나갈질지의 나라가 의부가라라고 있습니다. 오호가라라고 있습니다. 오호가라. 스나갈질지가 이 오호가라의 왕자인데 일본 천황이 나라 이름을 오호가라에서 미마나로 바꾸라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미마나다. 근데 일본어로 이 대를 큰 대자를 오라고 있습니다. 오호가라. 그러니까 대가야가 바로 오호가라. 즉 미만하다. 그래서 대가야가 곧 오호가라이고 미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호가라가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국이 일본 서기에 몇 번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오국은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위촉보, 손건이 세운 그 오나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도저히 거기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이상합니다. 전후 문맥을 봤을 때에 여기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오국은 이쪽에 있지 저 멀리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국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구루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루메. 여기에 지도를 찾아보면 구루메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국입니다. 이 오국이
국은 가라라 그랬죠. 오가라가 변해서 구름이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오가라인데 구레라고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라고 읽었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오가라를 고려, 즉 고구려와 구레와 오가라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말고 여기에 지금 오시가 있습니다. 구레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있던 오국, 이거 구름에가 바로 이 오가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경북 고령의 대가야는 지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탄자, 고동남, 고령 이게 모두 같은 지명입니다. 지명 분석을 해보면은 고탄자는 고, 탄 이게 뭐냐 놈자자입니다. 다 꽃담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명풀이 백제에서 설명한 바 있죠. 고동람 고동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혼을 일본어로 타마라 하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북 고령의 대가야 이름은 고땅을 이렇게 차차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오가라와는 전혀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소나갈질지의 나라 오가라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현재는 구르메라고 하는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가라 미마나는 여기에 있었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임나가라가 경남 김해를 가리킨다는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가 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진경대사비 비문하고 관계토항비 비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진경대사비 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진경대사를 말합니다. 대사의 이름은 심희요 속성은 신김씨다. 그 선조는 임나왕족으로 성사론까지에서 풀을 뽑았다. 이 부분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보면 그 선조는 임나왕족으로 성사론까지에서 풀을 뽑았다. 매번 괴로워하다가 이웃병사들 때문에 매번 이웃병사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투항했다. 어디에? 아국 신라 우리나라에 투항했다. 먼조상 원조 흥무대왕은 김유신을 말합니다. 먼조상 흥무대왕은 오산풍기하고 접수 등정하여 재상의 뜰에 나와서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 평생토록 머무에서 두 적이 영원히 안정되게 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선조는 임나왕족이라 했는데 먼조상이 흥무대왕이라 하였으니 흥무대왕은 즉 김유신은 금관가요국 마지막 구형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임나는 김유신의 정조부인 구형왕 금관가야국 왕이었으니까 금관가야국 즉 임나는 여기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초갈성지를 성스러운가지에서 풀을 뽑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을 한자의 뜻에 따라 자자 표기된 것을 한자의 뜻에 따라 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자 표기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초갈성지는 우리말로 서벌슬기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자자여 준 것입니다. 백제 초고왕을 소고왕이라고 됐습니다. 또 김유신의 동생 김흠춘은 흠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발음이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초가성기는 소벌설기를 쓴 것입니다. 이 소벌설기를 이렇게 찾아야 적을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찾아야 적는다면은 초치금, 천승금 등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건국신화에는 초치금, 천승금 같은 칼 이름이 나옵니다. 칼 이름이 나오는데 칼을 물론 금을 일본어로 수룩이랍니다. 건국신화에 나오는 그 초치금, 천승금은 바로 이 소벌설기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확실히 알아봐야겠지만 제 직감으로는 이 초발성지, 소벌설기를 천성금이나 초치금으로 칼로 묘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대사의 이름은 심희요, 속성은 신김씨다. 그 선조는 임나왕족 소벌설기로 소벌설기인데 매번 이웃 병사들로 괴로워하다가 투항했다. 어디에? 아국의 원조인 흥무대왕에게. 투항한 것이 누구한테냐? 아국의 원조인 김유신에게 투항했다. 그 다음에 나는 오산풍기 접수 등정하여 재상의 뜰에 올라 왕실을 높이 부양하고 한 사람은 누구냐? 김유신이 아니고 이 소벌설기라는 것입니다. 임나왕족이었는데 여기 투항한 다음에 신라 왕실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나와 김유신의 정조부가 왕이었더니 금강가야를 가리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진경대사비가 임나는 곧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 차자비교의 기본조차도 모르고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차자비교도 모르고 연구에 매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개투항비 비문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심묘년조라고 하죠. 이 심묘년조에 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광개투항비가 발견된 것이 1888년이고 지금이 2018년이니까 1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천차만별인 해석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은 석사학위 논문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광개토 왕릉 비문 십묘년조 연구고찰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학자들이 내놓은 견해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종래의 견해는 그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비어있는 세 글자 여기를 신자로 해가지고 신라라고 하는데 탁본을 보면은 이 세 글자 다 알 수 없습니다. 백잔 신라가 아니고 백잔 세 글자 다음에 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임나가, 그러니까 임나가라입니다. 백잔 임나가라라고 봐야 옳습니다. 광개투항비 앞뒤 문장이나 전체 전문을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신라가 아니고 임나가라가 맞습니다. 이 뒤에 가면 임나가라가 나옵니다. 또한 임나가라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라는 걸 알고 보면은 이 임나가라가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임나가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백잔 임나가라라고 보고 그 다음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잔신라는 구시 송민으로
옛날부터 고구려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고 여기에 이자는 엔더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엔더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백잔신라는 구시 속민으로 유래 조공을 해왔고 외에는 이 십몇 년부터 여기 뒤에 레자 다음에 보통 침입을 생각합니다. 침입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문장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이 다음에 앞에 문장에서 나왔던 것을 생략합니다. 조공이 생략된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백잔신라는 구시 속민, 예로부터 속민에서 유래 조공, 그때부터 조공을 해왔고 그리고 외는 십몇 년부터 래 조공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릅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문장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백잔신라는 구시 속민으로 유래 조공했고 외는 이 십몇 년부터 래 조공을 해왔다. 왜가 갑자기 왜 십몇 년부터 조공을 해왔느냐? 광개토왕이 도해 바다를 건너서 백잔임나가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습니다. 광개토왕이 바다를 건너가서 백잔임나가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왜가 조공을 해온 것입니다. 침입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임나가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13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내노라 하는 학자들, 한문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자들이 해석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임나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이 해석을 두고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잘못된 고정관념이 박히면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광개토왕비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신화와 선대의 행적, 두 번째는 광개토왕의 정복활동, 세 번째는 수묘관리, 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이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지역을 정복한 것은 빼고 백잔, 임나, 외 등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391년은 영락 1년, 광개토왕 즉위 1년입니다. 그 5년 된 해에 폐례를 토벌했습니다. 즉위에서 5년 만에 폐례를 토벌하고 그 끝에다가 이것을 써놨습니다. 이때에 백잔신라 외를 토벌한 게 아닙니다. 백잔신라는 예로부터 조공을 해왔고 외는 십몇 년부터 조공을 해왔다는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396년 병신년에 백잔을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수도까지 공격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58성 700촌을 얻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399년 기해에 백잔이 외와 손을 잡고 신라를 침범하려 합니다.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구원을 요청하니까 400년 경자년에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404년 갑진년입니다. 영락 14년, 즉 광개토왕 즉위해서 14년 되던 해에 외가 대방의 경계를 침입해 와서 다시 그것을 물리칩니다.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전투 기록도 있지만 여기서 400년과 404년, 경자년과 갑진년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일본 서기에 나온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이것과 거의 겹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 서기라는 책은 신뢰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지만은 연도 같은 것이 특히 맞지 않습니다. 120년을 끌어올려 가지고 무리하게 끌어올려 가지고 날조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120년을 내려서 맞추면은 거의 맞다고 하지만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연도가 들쭉날쭉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전의 기록들이 갑자년, 을축년 이렇게 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각조각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60년 차이가 나거나 120년 차이가 나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백제 직지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응신 25년 294년에 백제 직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즉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본 서기에 그 다음에 14년 후인 응신 39년에 308년입니다. 이때에 직지왕이 누이 신제도원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년 전에 죽었다고 기록한 백제 직지왕이 누이를 보냈다고 14년 후에는 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자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응신 39년 14년 후에는 직지왕 죽고 그 다음 왕인 구이신왕도 죽고 비유왕이 즉위해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해입니다. 이렇게 순응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제 성왕의 죽음입니다. 연도도 정확하게 삼국사기와 일치합니다.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날조 왜곡되었다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독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00년, 400년은 경자년, 그리고 404년은 갑진년입니다. 이 중에서 404년 갑진년, 이것은 일본 서기에는 웅약 8년 464년입니다. 근데 이 간지가 틀렸다고 보고 60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나 하면은 404년 딱 들어맞습니다. 이 웅약 8년의 기록과 비교해 가면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왕 즉위 10년, 영락 10년입니다. 서기로는 400년입니다. 경자년, 영락 10년 경자년에 보병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종 남거성 지신라성,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니 외가 가득 차 있었다. 어디에? 그 신라성 안에 외만 기중, 그리고 관군은 고구려군을 말입니다. 고구려군이 도착하니 외적이 물러갔다. 어디로? 아마 여기 지명일 겁니다. 이쪽으로 물러갔다. 급히 추격하여 이르렀다. 어디에?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르니 성이 즉시 항복했다. 알라 인수병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신라성 역시 알 수 없고 외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일본 서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갑진년,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가 정예병사 100명을 보내서 신라를 지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구려 군사가 머무른 것이 축종류성이라고 합니다. 축종류성에 모여 있었는데 임나왕이 주변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고구려군과 대항해 싸웠습니다. 한 10여일 싸웠는데 고구려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가 한반도 남부 이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보면은 신라가 이쪽에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했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일본 서기는 계림은 여기를 분명하게 지칭하는데 그냥 신라라고 한 것은 어딘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쯤에 아이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아이라 그 한자 표기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시라입니다. 또 여기에는 가라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한국식 한자는 당진인데 가라처라고 합니다. 이 가라처는 가라와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가라가 있고 여기도 가라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체가 같은 가라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가라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토항비에 나오는 지명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관계토항이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남거성을 출발해 가지고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관군 고구려군이 도착하니까 왜적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거성이 어디인가? 관계토항비 제3단락에 보면은 요지 수묘관리하는 그 내용 중에 백잔남거한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백잔남거한의 남거한이 바로 이 남거성과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남거한의 한은 가라입니다. 그리고 남거성의 성은 골입니다. 고구려로 홀, 그죠? 남거홀, 남거가라. 이 남거가 무엇인가? 남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의 고가 남입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은 남거가 되거나 나묵이 됩니다. 나묵의 형태로 연진 발음된 것은 남학신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거, 용비어 증가에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에 밀시에 그 남거입니다. 이 남거를 음차 표기한 것이 남거 이겁니다. 음차 표기입니다. 그러면 분차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분차 표기, 이것은 음차 표기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의 박제상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신라 왕자가 외국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는데 박제상이 도망치게 하고 자기가 대신 잡혀서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그 박제상이 죽음을 당한 곳이 목도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목도. 똑같은 내용이 일본 서기에도 실렸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신라 왕자가 도망가는 것을 알고 쫓아갔으나 대마도까지 쫓아갔으나 못 잡고 박제성만 잡아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키섬. 이키섬이 바로 목도이고 남거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남거성에서 고구려 병사들이 남거성에서 어디로 갔느냐? 임나가라, 종발성이 어딘지 모르지만 남거성에서
이런 곳이 신라성입니다. 신라성이 여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임나가라 있는 여기에 신라성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좀 황당하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어디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여기에 신라성이 진짜로 있었을까?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밝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외적이 물러간 다음에 급히 추적해서 이런 곳이 임나가라 종발성입니다. 임나가라는 여기라 그랬죠. 종발성이 어디인가? 종발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축종류성이라는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축종류성은 고구려 군대가 신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머물렀던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종류의 축은 쌓을 축자의 약자로 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족은 한국어로 발을 자자한 것입니다. 담발을 이렇게 죽족이라고 둘 다 사문자한 글자입니다. 이것은 사문자이고 이것은 음자입니다. 담발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축종류는 축자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축자국의 축자와 같은 이름을 적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자의 자 보라 색자입니다. 담보라를 축자라고 적은 것입니다. 담보라, 담발류 등으로 발음이 무전되는 것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한자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축자국이 있었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축자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광계토항비에 나오는 종발성의 종은 한국어로 따르다입니다. 그리고 발은 음차한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을 종으로 사음문차고 발을 음차한 것이 따르발. 이것은 연전 발음한 것이고 응집 발음하면 딸발입니다. 된소리가 아닌 말로 발음하면 딸발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달 혹은 담으로 부전되는 말을 한꺼번에 표기한다면 담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담에 관해서는 국명풀이 백제와 백제의 이명을 설명할 때에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종류, 축자국의 축자, 종발성이 모두 같은 이름을 적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광계토항비를 보겠습니다. 남거성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니 거기에 가득 차있던 해적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니 여기까지입니다. 성이 즉시 항복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안라인 수병,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안라인 수병의 이 인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닙니다. 안라인 자체가 국명입니다. 안라인 자체가 국명인데 인을 떼고 그냥 안라라고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토를 외인이라 적었는데 그냥 외라고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라인을 토를 빼고 안라만 이름으로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라인은 안라 그리고 인이 히토라 그랬죠. 아나히토라 하는 것을 아나히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차차한 것입니다. 이 아나히토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경남 함안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아나히토가 있었던 것은 여기. 예전에는 여기를 아나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나가토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안라를 무조건 경남 함안에 비정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가토를 가리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역사책이라고 해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인 562년에 가야가 배반하니 이사부와 사담을 보내서 평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30년 전에 532년에 항복한 금관가야국의 왕자들은 신라 조정의 대신이 되고 장수가 되어서 열심히 신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배반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술해 놨을까?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내놓은 답변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이때의 가야는 금관가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가야를 가리킨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옹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삼국사기에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본 서기는 그 연도도 엉망이고 들쭉날쭉하고 내용도 자체로 앞뒤 모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일본 서기가 쓰여진 것이 720년입니다. 720년 후대로 내려오면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황당한 내용,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죠. 이 기록은 비교적 후대의 기록으로 신뢰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보시죠. 562년 신라가 임나 관가를 타멸했다. 쳐서 멸망시켰다. 그런데 60년쯤 후인 623년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니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 60년 전에 쳐서 멸망시켜놓고 또 60년 후에 와서 토벌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앞뒤를 중간 앞뒤에 신라가 임나를 정벌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침공하고 그리고 멸망한 임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기사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공격해 멸망시킨 임나를 또 공격해서 멸망시킨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나 일본 서기를 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내용을 써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역사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 날조해서 이렇게 쓴 것일까요? 이 기록들이 앞뒤가 안 맞고 황당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충실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황당하다고 앞뒤가 안 맞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562년 기록과 일본 서기의 562년 기록은 사실상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는 가야라고 했고 여기는 임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야와 임나가 같다?
아닙니다. 임나와 가야는 다릅니다. 가라는 임나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가라, 임나, 안라, 외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쪽에서 볼 때에 말할 때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가라와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 가야와 여러 나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이 나라들을 임나와 임나와 여러 나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와 임나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대표로 이쪽에서는 가라라고 얘기했고 이쪽에서는 임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일본 서기 562년 기록에는 신라가 임나 관가를 타멸했다 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통틀어서 말하면 임나요.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 안라국, 사이기국, 다라국,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삼반하국, 걸손국, 임내국 이렇게 10개의 나라다 라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562년에 신라가 타멸했다는 임나관과 10개의 나라 그 이름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국명들 중에서 임나와 관계가 있는 지명국명을 몇 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국명을 파악하거나 비정할 때에는 음차 표기 위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음차, 훈차, 사음 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음의 부전, 혼동 착변과 이완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임해야 합니다. 또 지명의 변청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비슷한 것을 몇 개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그런 엉터리 지명 비정은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엉터리 지명 비정은 역사 연구에 큰 걸림돌만 됩니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자, 탁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탁국. 탁을 연진 발음하면 탁구가 됩니다. 탁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쯤에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탁구시가 있습니다. 다음 졸마국. 졸마국은 살마국과 같은 이름입니다. 일본어로 졸마를 소쯔마라 하고 이것은 사쯔마랍니다. 소쯔마, 사쯔마. 사쯔마, 즉 살마국이 있었던 곳은 여기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살마국이 있었답니다. 이 살마국은 음차표기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희젠은 한자로 비전이라 씁니다. 희젠. 그리고 가고시마 한자로 녹아라 씁니다. 희젠, 가고시마와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음차표기이고 희젠, 가고시마는 훈차 중에서도 사음 훈차 표기인데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의 사음 훈차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국명풀이 일본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여기가 임나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마국, 여기에 있는 희젠이 곧 살마국과 같은 사쯔마를 표기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마국이 있었던 곳은 여기 희젠, 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사쯔마가 있었던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이기국. 사이기국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사이키라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이키가 바로 사이기국이 있었던 곳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타 혹은 사타. 사타국은 이 한자가 사이고 실사이고 이거는 받전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읽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을 이 토다라고 합니다. 사타가 아니라 이 토다랍니다.
이 토다가 있는 것은 여기쯤입니다. 여기에 사타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임례국. 임례국의 임을 연진 발음하면은 이마, 이모, 이모, 이무 등이 됩니다. 이 임례국은 그러니까 이모레입니다. 이모레. 이것이 일본어로 이마리입니다. 이마리. 여기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이마리 여기 있습니다. 이 이마리에 있었던 고대 국가가 바로 임례국인 것입니다. 다음 고차국 또는 구차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차국은 여기 한자가 구저입니다. 한국 한자음이 구저, 이거는 구주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우스키라 하는데 우스키가 있는 곳은 여기쯤입니다. 그리고 구주, 쿠스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있습니다. 이 구저, 구주가 바로 고차국이 있었던 곳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잠나는 눈여겨봐둬야 할 지명이라 생각합니다. 잠나는 삼나와 쉽게 보존됩니다. 삼나, 잠나. 삼나를 연진 발음하면은 삭을 연진 발음하면 사바가 되죠. 사바나 또는 사바라가 됩니다. 이 사바라의 비읍 소리를 약하게 되면은 사와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이 부전되는데 사와라 바로 이겁니다. 일본어에서 이것을 사와라라고 합니다. 사와라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사와라. 신라가 탐멸했다는 임나관과 10개국 중에 산반하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산반하. 그것은 이 사바나를 음차 표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반하국과 잠나, 사와라는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타키타는 설명이 좀 복잡한 지명입니다.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오이타라고 합니다. 일본에. 우리가 읽으면 대분인데 오이타가 어디쯤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이타에는 옛날에 석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석전국을 오호키타라 읽었다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이타현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부는 단과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단은 어떻게 읽느냐? 키타라 읽는다고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은 키타라고 읽었다. 그런데 단과 부는 같다. 그러면은 결국 대군 이것은 원래 타기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기타였는데 오역에서 이 대를 혼동하면서 오기타라고 읽고 오이타로 변하게 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렇게 음이 많이 변하면은 그 지명을 제대로 추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타키탄 오이타가 바로 그러한 지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숫나라 손나라.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지명입니다. 음의 부전을 알아야 이 지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넓다라고 하는 말, 넓을 연진 발음하면은 너르, 그리고 너럽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너럽의 럽을 한 번 더 연진 발음하면은 러버가 됩니다. 너러버. 넓은데 아주 넓은 것을 사넓이라고 합니다.
아주 넓은 것을 사늘.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은 사나라 또는 사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주 넓은 것 서너러, 서너러버, 서너러, 서너러버입니다. 수나라, 소나라는 이 사나라를 쓴 것이고 아주 늘어다는 사너러를 쓴 것이고, 이것은 사누려버를 쓴 것입니다. 이 세자가 누리 세자, 한국어로 누리입니다. 이 새의 뜻이 한국어로 누리입니다. 한국은 누리를 이렇게 새라는 글자로 사음 훈차한 글자인 것입니다. 삼훈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누리보, 사누르버, 아주 넓은 것, 사누르버를 이렇게 자자여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사세보라고 한자음 그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세보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러한 지명들을 볼 때에 신라, 이사부와 사다함이 공격했던, 정벌했던 나라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었던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신라가 몸은 대마 바깥에 던져놓고 흔적은 잠나가 여기죠. 흔적은 잠나의 겉에 숨긴 채 고구려의 공물을 막고 백제의 성을 삼켰다고 아주 분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가 몸은 대마의 바깥에 두고 흔적은 잠나의 겉에 둔 채 백제의 성을 삼키고 고구려의 공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신라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나라 재상 두우가 편찬한 통전이라는 책, 그 변방 신라조에 보면은 신라가 처음에는 백제에 속했으나 점차 강성해져서 습, 가라, 임나 등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 임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습은 습국, 웅습국을 말한다. 웅습. 습국이 있었던 곳은 이 구마모토 일대라고 합니다. 가라, 임나, 습국을 신라가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신라가 이쪽을 침공했거나 이쪽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거나 아니면 이곳에 존속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역사에는 문외한입니다.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차자 표기를 바탕으로 한 지명과 국명일 뿐입니다. 신라가 여기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존재해 있었는지 그것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밝혀낼 능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연구해서 밝혀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설픈 애국심이나 영토 확장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오로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형성이 되는 9개의 점, 그 속에 갇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창의적인 연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